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의 강채원입니다. 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암호화폐 상장 심사 원칙을 공개했습니다. 이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이 투명한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거래소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과연 이런 조치가 정부의 정책에 얼마나 큰 움직임을 줄 수 있을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 이슈업 시간입니다. 이슈들을 살펴보고 집중 진단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살펴볼 이슈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을 위해 트론과 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여권 발급 비용으로 자국 암호화폐인 페트로만 받기로 했습니다. 페트로는 다가오는 11월 5일부터 매수할 수 있으며 세계 6대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최근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경우 정부의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목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이자 비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유명한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암호화폐 탈중앙화는 신화에 불과하다며 과거의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함께해 주실 분이죠.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알리바바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알리바바와 트론의 협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이 80%죠. 그렇죠. 네, 가장 큰 기업인데 네. 이 알리바바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론이 이 사업에 거래소 설립 사업의 파트너로서 이제 함께 하고 있다는 건데 보통 네.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카더라 통신인 얘기들이 좀 많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 뉴스에 대해서는 트론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바로 이제 그 사실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 알리바바하고 지금 거래소 설립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나 또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함께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출처, 이제 거래소 설립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 자금을 어디서 받아오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알리바바가 직접 투자할지 또는 간접 투자 방식을 이제 진행을 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이제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이제 코멘트가.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직은 중국에서 거래소도 금지, P2P 거래도 금지, 채굴도 금지, ICO도 금지, 모든 게 금지인 상황이니까 중국 내 시장 점유율 80%, 또 마윈이 지금 이제 곧 떠날 거라는 뉴스가 또 있었죠. 아,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알리바바에서 직접 거래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자금 출처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어쩌면 당연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이걸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정해진 바는 없다. 이렇게 봐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설립 자금 또는 사업 자금이 출처가 어딘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사업 계획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그렇죠. 근데 가능한 시나리오가 하나 있긴 있어요. 어떤 뭐냐면 지금 있을까?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래소나 P2P 거래나 모든 게 금지돼 있지만 사실 뭐 중국 내에서 얼마 전 홍수가 났을 때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뭐 채굴도 진행되고 있고 P2P 거래도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만약에 알리바바에서 지금 진행한다고 하는 거래소 사업에 알리바바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된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모든 게 금지돼 있는 중국에서 금지 조치가 완화되는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는 뭐 그러니까 전력 거래라든지 네. 아니면 전기 자동차 또는 이제 뭐 무역이라든지 이 다방면에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금지 조치가 언젠가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어쩌면 이제 직접 투자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리바바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될까요? 네. 네. 자, 이 알리바바와 트론의 협업 저희 한 줄평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알리바바가 지금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 자금 출처에 따라서 중국 내 금지 조치의 완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베네수엘라 정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여권 수수료 지불에 대해서 이 자국이 발행한 암호화폐죠 페트로만 취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국가가 국가인 만큼 그 속사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속사정이 있을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지금 발표한 게 이제 부통령이죠.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한 게 8일부터 네. 여권 이제 신청 수수료에 관해서 수수료는 페트로로 받는다. 이제 이게 지금 발표 내용인데요. 여권이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 대상이고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이제 내국에서 페트로의 어떤 활용도나 네. 토큰 유세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금 페트로라는 이 코인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서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이 페트로라는 건 베네수엘라 정부가 관여한 코인이고 1배럴당 1페트로로 패깅이 된 코인입니다. 네. 근데 이제 평가가 안 좋은 이유 첫 번째는 일단 베네수엘라 원유는 중질 이하의 원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시장에서 원유가 굉장히 이제 원유 가격이 이제 어제 오늘 지금 $70 이제 초중반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1에 지금 $60면 좀 고평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원유 가격이 높다면 뭐 그렇게 나쁜 얘기는 또 아닐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이제 문제시 돼서 봐야 될 것들은 원래 코인이 가치가 거래소를 통해서 매겨지고 이제 거래되는 가격에 대한 부분은 그 코인이 갖고 있는 내재된 가치 또는 코인이 앞으로 보여줄 비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돼야 되고 또는 그 미국에서 이제 얼마 전에 패깅돼서 나오는 것처럼 뭐 신탁기관과 수탁기관들이 어떤 형태로든 보증을 해서 네. 코인의 어떤 스테이블한 요소들을 가져가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매겨져서 코인의 가격이 매겨지고 시장에서 가치가 평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건 사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1, 1페트로로 우리가 여권 수수료 하는데 몇 페트로를 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한다는 건 기존의 종이화폐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에 얼마라고 쓰고 이 코인의 가치는 얼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그렇죠. 겁니다. 네, 이런 상황. 이제 이렇다면 종이화폐하고 다를 게 뭔가 이제 이런 지적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부 보증이 아니라 이제 종이화폐는 정부 보증이 전부인데 이건 어쨌든 이제 원유라는 1배럴당 그렇죠. 1페트로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다른 거는 있어 보입니다만 자, 이런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사용 정책에 대한 이슈를 살펴봤는데 한 줄 평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베네수엘라 정부가 보이는 그 페트로의 선언적인 코인 가치 어쩌면 지금 원유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육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이게 17만 개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말이 17만 개지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취업난 해결에 과연 돌파구가 좀 될 수 있을지 저희가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숫자죠. 일자리 그럼요. 17만 개. 좋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내용 발표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블록체인 산업의 고용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이죠. 네. 국회의원 회관에서 있었던 거고 카이스트의 이제 이병태 교수가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숫자가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 2018년에 일자리 창출위원회에서 신산업 쪽에 예상했던 일자리가 92,000개예요. 이제 그거하고 비교하자 그러면 일단 숫자만 봐도 거의 굉장히 2배 큰 숫자입니다. 가까운, 네. 네, 2배 가까운 숫자죠. 근데 이제 이 숫자 자체보다는 이 이병태 교수가 발표하는 자리에서 했던 중요한 얘기라고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ICO와 암호화폐를 함께 육성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더 큰 기여도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얘기죠. 근데 얼핏 들어봐도 이제 네. 그 정부에서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블록체인은 되고 ICO 안 되고 코인 안 되고 거래소 안 되고. 근데 이제 블록체인, ICO 또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 이게 어떻게 어떤 것이 가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많이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사실 ICO는 일단 조금 제쳐두고 얘기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블록체인이 혈관이면 암호화폐는 뭐 그 속에 흐르는 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뭐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창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산업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맞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이 개발자나 또 참여하는 회사나 그거의 수요를 느끼는 기업들이 한정 짓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어떤 한 분야고 ICO와 암호화폐는 하나의 생태계니까 결국은 이병태 교수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함께 육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2000년대 초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통부와 노동부가 이제 함께해서 이제 프로그래머와 웹 개발자, IT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5만 명을 양성하겠다. 이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뭐 1,500억, 2,000억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자를 양성한다는 발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회는 있었습니다. 기회도. 그러니까 비전공자나 프로그래머나 이렇게 일자리를 찾는 입장에서 아카데미 같은 형태를 가서 뭐 한 달, 두 달 또는 길게는 6개월 정도 공부하면 IT에 가서 내가 개발자로서 웹 프로그램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장점이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부작용이 나왔던 게 뭐냐면 숫자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는 이 IT 시장에 개발력이 낮은 개발자들이 넘쳐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낮아지고 그리고 다시 업체들은 가격 경쟁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존에 있던 좋은 인력들, 높은 개발력을 보유했던 프로그래머들은 다른 시장으로 떠나는 이런 부작용들을 낳았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요소고 중요한 요소지만 숫자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산업 자체의 육성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체인 육성에 따른 고용 효과 저희 이슈에 대해 살펴봤는데 한 줄 평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일자리 창출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이 초점이 되는 네, 그런 발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블록체인 이슈업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인물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요, 이 램재단의 설립자이자 또 전 회장이었던 론웡 씨가 시작한 새로운 프로젝트죠. 프록시마 X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론웡 씨와 인사 나누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r. Wong, welcome to the show. Hi. Hello. Yeah. So before we get to the talk, w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first? Yes, my name is Lon Wong. I was the president of the NAM.io Foundation and one of the founders as well. And I have since retired in April this year. And I've moved on to become, or to set up a new project that is called Proxima X. And I'm currently the CEO and founder of Proxima X. Thank you. Well, so you've been in the field of IT for a really long time. And what motivated you to get into this blockchain industry? Yes, all my life I've always been looking at innovative and new things. New things. And obviously, blockchain has, interested me quite a bit. And I was basically doing this out of retirement in about 6 years ago when I started it. That was 2013, early on in 2013. And that's how I got interested in the blockchain technology. So basically, it's the attraction of an innovative new technology that brought me into the blockchain space. Right, I see. Well, so I'm going to ask you the question that many people actually wonder. I mean, you must have worked really hard to establish the NAM Foundation and you retired as president. What was the reason? Well,
I started off in the blockchain industry as an entrepreneur, and I actually went into the project, the NEM project, early on in 2014 Right. as an entrepreneur. But subsequently, I have moved on and liked the project so much that I decided to put in more time and effort in bringing this project to the rest of the world, to the industry. And that's when I have decided that I should spend more time. And so what actually brought me out of this and basically early retirement and move on to Proxima X is that there is a need to further develop the ecosystem of the NEM technology, and because the entire crypto space is so short of new products and services, that I think that the next best thing is to actually take on a new project and keep moving, because NEM is already in free motion today. Right. Yes. Okay, well, so you chose to start this project after your resignation, which people won't do, because if I retire, I'm going to do so much fun things. So was there a reason that you chose this way? Well, I think one of the things is that I just can't let go of something that's so good and so great, you know, and to retire and to walk away from it. And like enjoy your life. Yeah, but I think enjoying life has a limitation, right? That's true. Because after 1 month, 2 months, and then what? You know, so you find yourself in a state where you have nothing much to do, Right. and you could end up in the wrong way. You know, so the best thing is to keep your mind moving and to Right, go that's- on that's and true. you know. With the journey. Yeah. So that was your philosophy. That's right, yes. Okay, I see. Well, so now let's get down to the project then. So Proxima X is built based on the NEM blockchain technology. So as a DApp platform, we might need to start like what exactly it is and what motivated you to develop this project. Yes, early on in the development of the NEM project, that was around 2014, when I thought that just being NEM by itself, which is a very good value transfer or transaction solution, it is not good enough, because then you are only addressing the financial industry, but you're not addressing all the other industries at large. What? So with Proxima X, what we were trying to achieve Right. is that we need to be able to address industries where they are less regulated or not regulated at all, and to be able to bring this solution, the blockchain solution, into that space and offer them. And in fact, that space is much, much bigger than the financial industry. Right. So that's what the the reason behind how this is being done. Yes. Okay, I get it. So now let's talk about the Proxima X platforms and how are they configured and what are the roles? Well, the Proxima X platform is basically a platform that allows us to develop applications on top Okay. easily. The most important word is easily. Easily. Yeah. Okay. So, and to be able to provision such a service, Right. an application of any sort, Uh-huh. easily into the industries or into basically the application environment where users are now able to make use of these applications for their use. Right. So that's where Proxima X, long and short of it, in a few lines. Yeah, Yeah. I get it. Okay. Well, so how does it actually work for actual users then, like me? Okay, yeah. If you are using an accounting system, for Okay. example, right, you would use it based on the traditional solution where you would open up the application and key in your credit, debit, whatever you need, Yeah, all your right. transactions on Yeah. it, and then store it away in the database or a hard Right. disk space, right? Okay. So on that same basis, you could actually use an application that's being developed on Proxima X to do just the same, but with added security as well as redundancy, Right. so that there is business continuity in your organization in case your hard disk system or your server system fails, because the Proxima X is meant to be, and it is, a P2P network that's highly redundant Okay. in its storage. So this is one, right? If you look at another one would be Google Drive. If you're Okay. aware of Google Drive, they have the Google Docs, the Google Form, Google Sheet, where you can actually collaborate among your colleagues Right. and store them
in the Google Drive, That's right? right. So there's a collaborative tool where you could edit documents. So in Proxima X, you would do the same, and you would do it using the Proxima X platform, and you can actually collaborate. But the underlying difference with such a utility is that Google Docs is not private per se. Right. If you don't encrypt those documents that you put on Google Drive, they could be looked into, hacked into, and fished out by someone, right? Whereas in the Proxima X, there's a difference in that you now cannot just hack into it and extract those files because those files are encrypted. Right. So that's where it is different and has more privacy Okay. to the users. I see. And I it's see. permission as well. So if I decide not to share my document with you, you can't see my document. cannot. At all, yes. So what would be the Proxima X strong points? And speaking of which, I would like to ask you the more details of your 3 types of agreement protocol. Okay. The consensus mechanism that the NAM blockchain has, the Proxima X blockchain has, is based on 3 types of protocols or proof of X, right? So one is the proof of stakes. Right. It is basically a proof where if you hold enough stake, you are an important player in the ecosystem. The other thing is the proof of bandwidth, where if you have sufficient bandwidth, then you are an important player in the ecosystem. And finally, the last one is proof of storage space that you have, because our whole ecosystem revolves around the ability for us to deliver solutions and services based on bandwidth, based on storage, and more importantly as well, based on the amount of coins that you have, which is a stake. Right. So what we have done is to be able to put them all together in different weightage. Say, for example, for argument's sake, the proof of storage is 20% of the entire importance of your account as a user of the ecosystem. Therefore, it will allow you a better privilege in respect of mining or harvesting those coins that come in as a transaction fee to the ecosystem. So this proof of X, I will call it comprising of the bandwidth, storage, as well as hard disk space, constitute the consensus mechanism of what Proxima is offering. Consensus mechanism, I get it. Okay, well, so I heard there are a lot of the DIA projects going on inside of Proxima X. So would you be more specific about it? Oh, yes. Yeah. You know how I have elaborated earlier with the Google Docs, the ERP. Then if you look further beyond that, you will see that you could make use of it as a know your customer solution that sits on top of the platform as well. Then you could actually do identity management, traceability, and traceability in terms of the food from the farm to the table, where you can actually, in every stage of the progress and development of a produce, gets onto the by the time it gets onto the table, that's where you have a full audit trail of it. So this is traceability. Then you would have things like ERP, as I said earlier, medical health records, IoT data records. IoT means Internet of Things, where you could extract those data and then put it onto the Proxima X platform and store in there. So extending beyond that, you will be able to mak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analyze data that are being stored in the Proxima X platform. So you can see now that we are moving away from just value transfer as opposed to what most blockchain technology today do, which is to manage the ledger of records and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So this is where we are moving at a tangent and serving the industries at large. Okay. Well, so going back to this NAM Foundation talk, well, NAM got attention when this CoinCheck hack issue arose, and that's when NAMCoin actually became known in the industry. So it's pretty much true that people are actually more interested in coins than the platform itself. So what's your view on it? You know what?
On the contrary, Nam claim to fame originated from Korea, South Korea. Was it? Yes. Wow. It happened a few months before the coin hack. So the coin hack actually added fuel, infamous fuel to the name of Nam. Right. So it all actually happened before this in Korea. And there was a huge spike a few months before that, before the hack came in. Right. So this is where the hack added on to the popularity of the Nam coin. So yes, obviously every in the industry, if you look at the industry at large, the entire crypto industry. Now I'm talking about crypto, not blockchain. The crypto is filled with a lot of speculators, and they will move in with whatever there is in the fundamentals of the project. And NEM as a project is fundamentally very strong and a highly so-called or more of a solution that has production quality more so than an experiment. I see, I see. Oh, then what about Proxima X revenue model then? Okay, this is very interesting because if you look at the blockchain industry at large, it all very much hinges on the value of the coin. Whereas what we have done is a two-pronged approach, where the value of the coin exists as per traditional method, but Proxima X approach now is more like an enterprise approach. So Proxima X as a project is also a business for profit. True. So this is where we have taken a change in direction from traditional blockchain projects, where most of these projects are based on coin ecosystem and coin tokenomics, right? Whereas now we have both the tokenomics as well as the business and enterprise business concern, which follows the mainstream business mode of operation. Yeah, so that's where we are a bit different in that sense. I see. Okay, well, so Proxima X is getting a lot of attention in the field, not to mention that because of you, a former president of NEM Foundation, but also your teammates. I heard they're amazing. It's time for you to brag. Yes, I have been quite fortunate because along with my ambition to build Proxima X, which has been cooking in my mind for the last 3 years, I stumbled across a bright young lad. His name is Alvin, right? Alvin. And Alvin lives in Toronto today, and he used to work for Oracle, and he's resigned to join me. Wow. So his, I guess he believes in the project much as I believe in the project, and Alvin has done a great great amount of work to actually put these pieces together, as in the Proxima X, to make it into a minimum viable product. Right. So Alvin is a key, and along with him, he has a few other core programmers, and we are actively working on that. And beyond that, I do have my own so-called management team as well, and this management team has been assembled based on my previous interactions with them, as in being colleagues as well as employees of my previous businesses. So they have come of age as well, they're mature, they are not young, which means we have got a team that has got vision, got leadership, got management experience, as well as development experience. So I'm pretty happy with the team that we have today, and I believe that with this team that I have, we should be able to move far and go beyond. Even beyond. Yes. I see. Okay. Well, so how's the token economy of Proxima X is planned? As we were talking about the DApps, the dApps, we call it dApps, right? What we could do is that because we have the platform, the dApps could be
implemented and put on top of the platform so that you can offer it as a service. So we call it software as a service. So if you decide that you wanted to, again, based on the same example that I was talking about, the ERP, the accounting system, if you decide that you want to use this service that is offered by company X that develop a dApp on top of the Proxima X, you could actually pay for that service. When you pay for the service, then you are creating an economy within this ecosystem where that service gets rewarded for whatever that is being offered out to the end user. So this basically is what drives the entire economy of the token economics of the project. I see. Okay. Yes. So which project is Proxima is on right now? Like, how's roadmap looking right now? Okay, this is very interesting because both as a roadmap, as a project, as well as the business side of things, I will break them down into two parts and I'll explain to you separately. Sure. So the first part is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s to showcase what Proxima X can do. Okay. Because up until now, people are hearing a lot about Proxima X, but it's just like a Loch Ness monster. You hear a lot about it. You talk about a lot about it, but nobody ever seen it. Nobody ever seen it. So this is exactly what we're trying to now dispel that, So we have been busy building a few products, applications, dApp,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sitting on top of the Proxima X platform to showcase to the world, this is how it gets done, right? So one of the first projects that we are doing is KYC. And KYC, as a Know Your Customer, is a very important tool for banks, for insurance, for even ICOs, if you need to use that as a solution to help power your KYC, and that's where our solution is there to help you make use of to manage your customers. So that's one. And then, as I said earlier, the ERP, right? ERP is a longer process, but having said that, what we are actually doing now is to actually develop this ERP so that it sits on top of Proxima X, and we will make use of it to power our own accounting system within Proxima X and to actually showcase it later when we get it working properly and correctly. Right. And then we also have things like traceability, as I said earlier, that we are working on for the food industry, for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the other things would be to power up things like the education and learning solution where you make use of the storage system to store all your files and your learning materials. So these are the few things amongst many that we are developing on to actually try and showcase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next 3 months or so, so that we can then now showcase to the world, this is what we can do with Proxima X, and invite more application developers to come in to develop their solutions on top of our platform and offer them as a service. So that is one part of the roadmap, immediate roadmap. And then the other part of the roadmap, which is more exciting to me, because coming from the domain as an entrepreneur, I get very excited when it comes to... Well, we are excited to hear that too. making this work, right? I call it the convergence of the mainstream businesses with the blockchain industry. Right. Previously, we are talking about ICO. It is always void of the mainstream investments. Most of the investors are crypto speculators and investors. And it has not gotten off so well with many regulators of the world. That's true. So what we really need to do now is to change the paradigm a bit and include mainstream investors to come in. And this come in the form of a convergence of offering, which is the IPO with the elements of crypto into it. And right now what we're doing is we are trying to work with a right jurisdiction in a country that is friendly to both sides of the equation. And to be able to introduce to them and allow them to basically offer this as a new service, a new stock exchange that uses
the blockchain technology to manage the so-called the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the depository, which is the CSD, as well as the registrar. So basically, to put them all together in a blockchain and to be able to match them up with an exchange, a stock exchange, and to offer not just fiat money, but crypto in buying stock in the market. So this is fairly new, but it is, it is being talked about, being discussed. I even have written a paper on it, but it's not new in the sense that I'm not the inventor, but it's happening. And this is we're going to see a new paradigm in respect of investment coming into the blockchain space. True. So this is what we are working on, we are heading towards. So this could be our last question. So since you're in Korea, so I must have to ask your view on Korean blockchain industry. How do you think of this Jeju Island? Yes, Korean, comes out as a very conducive environment for me, and they take on to the project very seriously, and blockchain is no exception. The Jeju Island is really interesting because this is one place where it's possible for Korea to shoot into the limelight of the blockchain spaces, to be able to hit and shoot right into the forefront and establish this as an important place to be in. And Asia, right now, there are not many. In fact, there are none. Okay, some people have spoken about Singapore, but I do not believe that Singapore is still conducive because they are changing or adapting the current local laws to the blockchain environment. Whereas in a country where if they can block out an economic zone like Jeju Island, where they have their own regulatory framework that is specifically addressing the blockchain industry, that's where it should be very much more encouraging. Yes. Okay, well, thank you. Well, this pretty much brings a closer.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Thank you. Yeah, Thanks. 네, 암호화폐 차트 분석과 날카로운 실전 전략 알려드리는 크립토 인포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투자 방향에 도움 주실 전문가죠. 플러스비 1000%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선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시장에 관심이 가장 큰 시총 상위 암호화폐들의 흐름과 시장 분석까지 저희가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1000% 전문가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찾아왔는데, 자, 오늘장에 조금 안 좋은 흐름들이 좀 많이 이렇게 펼쳐진 그런 시장 흐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자, 오늘 무언가의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엄청난 급락장세가 이렇게 펼쳐졌었는데요. 악재도 악재지만 일단 뭐 비트코인 시장이 뭐 호재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호재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이 중국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이죠. 법정 화폐를 가치를 보존해주는 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한다는 개발을 하면서 기관 지원까지도 제시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중국에서도 블록체인 산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특허도 이제 만들면서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중앙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뭡니까 디지털 통화가 개발할 것이다라는 그 개발 소식이 자 임박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악재도 존재합니다. 자, 시장에서는 항상 지금 뭐 지난해와 다르지만 항상 악재는 가장 빠르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호재는 정말 적용이 안 됐던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미 크라켄 거래소죠. 자, 미국의 이제 크라켄 거래소가 가격 조작에 참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바이낸스 거래소죠. 바이낸스 거래소가 이제 해킹이 당했다는 자 이런 소식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많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불안 심리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엄청난 급락 장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도 하락장에 지금 어느 정도 포인트가 나오긴 했었지만, 자,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크게 급락 장세가 이제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좀 어느 정도 진정세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에 해외 거래에서도 만약에 이런 악재 부분들이 해외 거래자들이 적용이 된다면, 자,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가격 밴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격 밴드는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한다 그러면 보수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700만 원과 710만 원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소액 부분 접근하셔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이더리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 달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자, 데브콘포 테스트넷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데브콘포 이때 이제 공개를 하면서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14일 날 어떤 일정이 있냐? 바로 이제 하드포킹 일정이 있습니다. 자, 하드포킹 일정이 있으면서 지난해에도 이더리움이 자, 하드포킹 소식이 나오면서 당일 날 엄청난 40% 이상 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지난해와 올해는 다릅니다. 자, 지난해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몰랐을 상태에서 40%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상승폭도 자, 리플 컨퍼런스 이전부터 큰 폭으로 올라갈 그러한 호재거리가 이제 나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20만 블록에서 그 이더리움 발행량이 33% 자,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더리움은 채굴 방식이긴 하지만 자, 무제한으로 채굴을 하고 있는데 블록당 자, 이더리움 2개씩 이렇게 줄이자. 자,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왔고요. 자, 결국에는 뭐 이더리움도 뭐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장에도 급락 장세를 이제 면치 못했습니다. 자, 그만큼 비트코인과 자, 도면스 가격 차이가 계속 같이 따라 움직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선행돼서 움직여야 이더리움도 움직인다. 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흐름이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자, 비트코인과 지금 흐름이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진정세가 진정이 됐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오히려 방어력이 굉장히 조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공략하기에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어느 정도 최적의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23만 원 이하부터 우리 밴드 가격대 설정을 해놓고요. 자, 공격적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매매를 해보셔도 자, 좋을 만한 가격 밴드가 형성이 돼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호재가 아직 좀 기대되는 호재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 주간 시장에서 주목받을 혹은 앞으로 주목하면 좋을 주간 특징 암호화폐를 살펴볼 텐데요. 저희 오늘 어떤 암호화폐 살펴볼까요? 자, 오늘 특징적으로 가져온 코인이 있는데, 자, 오늘 특징적으로 보는 것보다 어제부터 각 거래소마다 지금 뭐 특징적으로 올라가는 코인들, 자, 100% 이상씩 이렇게 급등해주는 코인들이 대거 많이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많이 쏟아졌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티스 코인입니다. 자, 오늘 눈여겨보셔야 될 게 100% 이상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블록티스 코인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뭐 공연을 보러 갈 때 티켓 이렇게 끊습니다. 그렇죠? 티켓을 끊는데 이 블록티스가 이벤트 진행자가 만약에 이제 티켓팅을 하거나 하면 발행을 한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시장 참여자들 공연을 보고 싶다거나 하면은요, 티켓을 발행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도에 따라서 자, 코인을 지급해주는 자, 그러한 구조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서 현재 기업들에서 살펴보면요, 판매 수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자, 광고는 광고대로 나가고 있고 판매 수수료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자, 이벤트를 이제 기획을 한다거나 공연 기획자들도 굉장히 조금 수익률 측면에서 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블록틱스를 이용을 하면은요. 자, 저렴한 수수료와 그다음에 참여자들에게 자, 광고 수입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공연을 보고 싶다 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표하게 되면은요. 이 관심을 표한 거에서 결국에는 분사나 스마트 계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하고 그 판별을 참여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코인을 보상해주는 자, 그러한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자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 나와서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자, 저점이 계속해서 안 깨지는 선에서 단기적인 거래량들이 출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 이것만 살펴보시더라도 거의 승률 5할 이상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공략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최근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충분히 급등을 해 주려고 하는 시그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자에 오히려 비트코인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블록틱스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상승률이 보여줬죠. 자, 이런 부분들 혹시라도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 그런 분들 매매를 잠깐 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단기적인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프로모션 시장을 대체하는 플랫폼이죠. 저희 블록틱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전문가님이 실전 전략을 알려주고 싶은 암호화폐가 또 따로 있다고 하시는데 오늘 저희 어떤 코인 살펴볼까요? 자, 오늘 제가 뭐 실전 전략으로 가지고 나오기 앞서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기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가져가 봐도 좋을 만한 코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그 디크레드라는 코인이었습니다. 자, 디크레드라는 코인이 목표가를 제가 45,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미 5만 원 이상까지 급등을 해줘가지고 이 부분 공략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또 오늘의 코인은 자, 블룸 코인입니다. 자, 블룸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 아마 이런 소식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자, 대기업에서 뭐 이런 사태도 많이 나왔죠. 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자, 이야기도 많이 심심찮게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뭐 보이스피싱도 이제 많이 있는데 자, 블룸코인은 자, 우리 이제 본인이죠. 신용등급 관련해 가지고 블록체인으로 자, 적용을 시킨 자, 코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블룸 네트워크 내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개인 정보를 이제 진위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모든 암호화폐 코인들이 이제 이러한 비슷한 구조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네트워크 안에 블록 안에서 결국에는 내 개인 정보가 이게 대출 기관에서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대출 기관에서 개인 정보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요. 물론 우리가 신용 조회를 할 때는 대출 기관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할 때는 매번 그 신용에 대해서 재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 재조회가 생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등록이 되면 자,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블록 내에 저장을 하고요. 이 블록 내에서 결국에는 분산화 작업들, 자, 결국에는 투자자들이죠. 블록을 처리하는 노드들이 자, 이 정보를 이게 진위로 확인을 하면서 이건 진짜다. 자, 다음에는 조회를 할 때는 자,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생략을 하고 재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 절감용에서 자,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용평가 회사에서는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또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로 인해 가지고 다른 금융권과 다르게 자체적으로 또 다른 신용평가 기준을 또 만드는 자, 그러한 척도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용 조회를 그리고 신용 조회를 할 때마다 또는 위험 평가를 이렇게 조회를 할 때마다 해당 코인에 대해서 코인을 보상을 지급해주는 또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나중에 블록체인이 활성화될 때 신용 조회를 한다거나 대출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블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한다면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대출 관련해서 우리가 문의를 한다거나 대출을 받을 때는 정말 메리트 있게 이용을 해볼 수 있는 자, 그런 네트워크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하게 공략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코인을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항상 이야기해드리죠. 자, 이미 장대 양봉 캔들을 출현한 이후에 거래량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또 한번 나왔었죠. 자, 이번에 저점을 높여주면서 거래량들이 많이 없죠. 자, 이거하고 좀 약간 비슷합니다. 거래량 수급적인 부분만 한번 터져주면, 자, 블룸코인도 오늘 나왔던 자, 블록티스 코인만큼 엄청나게 급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면서요. 자, 공략 가격대는 125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35원 제시를 해드리겠고, 자, 손절 가격은요 110원까지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인사이트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